아버지, 이 여자가 진짜 당신 딸입니까?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백한다. 그 아이를 버렸어. 어렸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말순이 수십 년간 참았던 분노를 터뜨린다. 그 아이, 내 딸, 당신이 피하려 했던 책임이 바로 내 삶이었어요. 도윤은 충격에 빠져 중얼거린다. 그럼 이 간병인이 내 이복 누나의 어머니라는 거군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평생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파열음이 울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 자리한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만 집안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인 최만식은 올해 75살 한때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재벌 1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예전 같은 카리스마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거실 한쪽에 마련된 병상에서 만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깊게 파인 주름과 흰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의 곁에는 새로 들어온 간병인 김말순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6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말이 적고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만식의 혈압을 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몸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다. 별일 없어? 만식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말순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어내고 있었어요. 오래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은 눈빛이었거든요. 말순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만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말순이 물컵과 함께 약을 건네자 만식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말순 씨, 전에 어디서 일하셨나요? 여러 곳에서 간병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간병 일하기 전에 말입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일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요. 만식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말순 역시 만식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며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보육원이었습니까? 부산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만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산 보육원. 그 단어들이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만식의 장남 최도윤이었습니다. 45살의 도윤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여유롭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간병인분, 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렸나요? 약은 시간에 맞춰 드셨고요? 네, 모두 잘 챙겨드렸습니다. 말순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진료 기록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혈압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이 꼭 시간 맞춰서 드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 챙겨주고 있어. 만식은 도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언제나 그렇게 바쁘게 사냐? 가끔은 그냥 아버지 얼굴이나 보러 오면 안 되겠니? 꼭 병원 일지 확인하고 약 챙기는 얘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해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다른 걱정이 더 컸거든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혹시 재산을 엉뚱한 곳에 써버리거나 이상한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혹시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법무팀에서도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 하던데요. 도윤의 말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창가에서 식물에 물을 주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만식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언장 얘기가 그리 급하냐? 아버지가 죽기라도 기다리는 것 같구나.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요. 특히 회사 지분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식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그래, 알겠다. 생각해보마. 만식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넓은 정원에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만식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러 있는 걸 본 도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간병인 분과는 언제부터 아시는 사이셨어요? 처음 오신 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서로 아는 사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언제부터라니? 그냥 낯이 익어서 그런가 보다. 만식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만 갔죠. 말순이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나간 사이 도윤은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간병인분이 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는 눈빛도 범상치 않고요. 이상하다니 뭐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마치 아버지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전에 우리 집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참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네, 뭐가 오랜만이라고요? 역시 전에 아시던 분이시군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혼잣말이야. 만식은 눈을 감으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도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피곤해 보여서 일어섰어요. 그때 말순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차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이 차를 받아들며 말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눈빛의 교환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일찍 주무세요. 내일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도윤이 나간 후 만식은 혼자 남은 방에서 말순이 나간 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 책임지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평생 가슴 한편에 묻어둔 죄책감들이 말이죠. 특히 부산 보육원이라는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말순은 작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죠. 아이의 얼굴은 세월의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말순은 그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감촉,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순의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에 다시 올 줄이야. 다 변했어도 그 사람의 눈은 그대로네. 아직도 그때처럼 피하려고만 하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왔으니까. 말순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묻어둔 이야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저택에는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는 세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고 곧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었죠. 고요한 저택의 침묵 속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거든요. 말순이 언급한 부산 보육원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순 씨, 아침 식사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말순은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오래전 기억들이 꿈속에서 계속 되살아났거든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말순은 만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곧은 어깨였지만 예전만큼 당당하지는 않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만식은 평소와 달리 말순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말순 씨, 부산에서 서울로 언제 올라오셨나요? 한참 전 일입니다. 정확히는 20회도 더 됐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됐군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이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다니요? 입양을 보냈습니다. 혼자서는 키우기가 어려워서요. 만식의 수저든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말순은 만식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윤은 말순을 힐끗 보더니 아버지에게 다가앉았습니다. 혹시 간병인분 잠깐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적인 얘기가 있어서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제 유 원장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간병인분께도 뭔가 남겨주실 생각이신가요? 만식은 아들의 말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간병인들이 노인분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사람과 전에 아시던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약속이라도 하신 건 아니죠? 만식은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뇨?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말순 씨 같은 분한테 말이다. 그럴 리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뭐라도 쥐어준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듣고 있던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식은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쥐어줬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여자는 나한테서 가장 소중한 걸 앗아간 사람이야. 그리고 돌려준 사람이기도 하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앗아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경영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금도 부족하고 경쟁업체들은 치열하고, 그런데 갑자기 간병인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요? 너는 돈 얘기밖에 모르는구나. 돈 얘기가 아니라 현실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으신 재산을 아무나한테 줄 순 없잖아요. 만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도윤은 아버지가 물러서는 것 같아 안도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회사에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도윤이 나간 후 만식은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 씨, 들어오세요. 말순이 들어오자 만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우리 아들 말 들으셨죠?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였으니까요.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우연히 이 집에 오신 건가요? 말순은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그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요? 네.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요. 만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라면 그 아이는 잘 있더냐고 어제 물어보셨잖아요. 만식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네. 당신의 아이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진실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어요. 말순아. 만식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오래 찾고 있었나? 평생요. 그 아이를 보낸 후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도 말해야겠다. 내가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받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가 있었다는 걸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해서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먼저 찾을 수 있다면. 만식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아보자. 함께 찾아보자. 정말요? 그래.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 말순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반응을 보니 도윤이한테도 말해야겠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니까. 힘들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그래도 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밤이 되자 만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어딘가에 그 시절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낡은 상자 하나에서 1979년도의 서류 몇 장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입양 동의서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만식은 딸의 이름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했던 작은 생명의 흔적이 거기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만식과 말순은 함께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도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말순의 정체를 캐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향한 두 갈래 길이 동시에 열린 셈이었죠. 도윤은 며칠째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간병인 말순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결국 사설탐정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도윤 씨. 막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거든요.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사실들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자료도 많고 해서요. 1시간 후 도윤은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말순이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 나이는 정확히 61살이고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기에 박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기에 뭐가 있었나요? 미혼모였습니다. 1979년에 딸을 낳고 입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입양 동의서에 아이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윤은 목이 말랐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최만식. 파일이 도윤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이 여자가, 네, 따져보면 도윤 씨 아버지와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입양 보낸 거죠. 그러니까 도윤 씨 입장에서는 이복 누나라는 얘기군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김말순 씨는 그 후로 계속 딸을 찾아다녔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입양 기관들을 수소문하고 유전자 등록도 여러 번 했고요. 도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딸이 있었고 말순은 그 딸의 어머니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딸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입양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1990년대 말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죽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그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윤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녀뻘 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죠. 도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 손녀는 어디 있나요? 그걸 지금 김말순 씨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여러 기관에 문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도윤은 사무소를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모르게 딸을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평생 그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다니 말이죠.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말순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도윤이 들어오자 급히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지, 뭘 보고 계셨어요? 아, 도윤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들을 좀. 도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봤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이 보였어요. 혹시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만식과 말순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도윤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도윤은 긴장하며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버지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사실 아버지한테 너 말고도 딸이 하나 있었다. 도윤은 놀란 척했습니다. 딸이요? 어디 있는데요? 돌아가셨다.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무책임했어. 말순 씨와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냈단다. 그럼 말순 씨가 그래, 내 이복 누나의 어머니야.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어요. 특히 아버지의 죄책감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갑작스러운 얘기라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요? 그 아이가 제 딸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손녀를 찾고 싶어서요. 도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가 있다고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녀기도 하지. 그 아이를 찾아서 늦었지만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걸 지금 찾고 있어. 말순이 상자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마지막 단서예요. 딸이 결혼할 때 보낸 편지인데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어서 도윤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주소였어요. 이 주소로 직접 가보셨어요? 몇 번 가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죠. 도윤은 속으로 탐정에게 맡긴 조사를 생각했습니다. 박영수라면 이 주소를 단서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손녀를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당연히. 재산도 나눠주실 생각이세요? 만식은 도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왜 그게 걱정되느냐? 걱정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러워서요. 도윤아, 너는 이미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어. 회사도 물려받을 거고. 하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니.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르는 손녀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박영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김말순의 딸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손녀의 행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혹시 그 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무슨 의도이신지 알겠습니다. 꼼꼼히 조사해 드리죠. 전화를 끊은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말순이 손녀를 찾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아이를 만나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저택에서는
만식과 말순이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었죠. 도윤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한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박영수는 도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박영수는 신중한 표정으로 새로운 파일을 펼쳤어요. 도윤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김말순의 손녀 말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나요? 인천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름은 김하나 26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렵네요. 어떻게 어렵다는 건가요? 박영수는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세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놀랍도록 아버지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거의 똑같았어요. 정말 아버지를 닮았네요. 네,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어머니를요? 네, 김말순의 딸 말입니다. 작년 겨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모녀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할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 쪽으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 입양 기관에 문의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있고요. 박영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아이가 올린 글인데요. 도윤은 인터넷 카페 글을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름은 최만식이고 건설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글을 다 읽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면 곧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글이 언제 올라온 건가요? 사흘 전입니다. 아직 댓글은 별로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알려줄 가능성이 높죠. 도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 실장님, 제가 그 아이를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직접 만나시겠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아이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박영수는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칫하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인천의 한 원룸 밀집 지역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같았어요. 김하나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가서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었습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또렷했어요. 하지만 옷은 낡았고 표정에는 어딘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하나의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였어요. 잠시 후 하나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시네요. 이 동네 분은 아니시죠? 네,
일 때문에 이쪽에 왔다가 들렀습니다. 도윤은 하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매는 정말 아버지와 똑같았지만 미소는 어딘지 말순을 닮은 것 같았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서요. 김하나입니다. 정말 어디서 보셨나요? 도윤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신 분이세요? 하나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제 할아버지를 아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게 좀 있어서요.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 안 되고요. 저녁에 끝나고 나면 시간 있어요. 그럼 저녁 6시쯤 여기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도윤은 카페를 나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직접 만나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손녀를 보면 분명 마음이 흔들릴 테니까요. 저녁 6시 도윤은 약속 장소에서 하나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맞춰 나타났는데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윤은 하나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나 씨, 할아버지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세요? 별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이 최만식이시고 건설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왜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셨을까요? 하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다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만 하셨죠. 그럼 지금까지 할아버지와는 연락이 없으셨던 거네요. 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오랫동안 찾지 못하셨고요. 도윤은 하나의 순수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나 씨, 혹시 할아버지를 찾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얘기도 들려드리고 싶고요. 어머니가 평생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거든요. 하나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이나 그런 건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족이라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요.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순수함 앞에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거든요. 하나씩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락처 좀 주세요. 혹시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하나는 기쁜 표정으로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받으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만나고 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순수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그는 아버지와 대화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식은 말순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는데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앨범을 덮었어요. 무슨 얘기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순 어머니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고 만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사를 했다고? 네, 간병인으로 들어온 분이 수상해서.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이 아버지의 딸을 낳아 입양 보낸 일, 그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손녀가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 손녀를 만났다는 겁니다. 만식과 말순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만났다고? 어디서? 인천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하나라고 하고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 제 딸이 그 이름을 지었다고 했었는데 어떤 아이더냐?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하나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만식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손녀구나. 정말 내 손녀야. 말순도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을 닮았어요. 어릴 때 딸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도윤은 하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까지요. 당장 데려와야겠다. 만식이 일어서려 하자 도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그 아이와 얘기해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복잡하다니 뭐가?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해요. 돈이나 재산 같은 건 전혀 바라지 않고 그냥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가 걱정하는 건 하나의 순수함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그 아이도 놀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만식은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제가 중간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조금씩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가 되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그런데 왜 갑자기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잖아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진짜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어머니도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하셨을 테고 아버지도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만식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테고 우리도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만식과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 씨, 저예요. 저번에 카페에서 만났던.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소식이 있으세요?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도윤은 하나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은 하나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설레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소식 정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하나씨,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도윤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최만식이 누구인지, 어떤 사정으로 할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입양을 가게 된 경위까지 말이죠. 하나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세요. 그동안 저를 찾으셨을까요? 네, 할머니는 평생 당신 어머니를, 그리고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씨,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과는 삼촌과 조카 사이죠. 하나는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삼촌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저에게 정말 가족이 있는 거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까지. 도윤은 하나의 기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자신이 걱정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씨,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뭐든지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연세가 드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천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만나면 놀라실 수도 있고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제가 먼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준비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삼촌. 하나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자신의 마음 변화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빼앗길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하나가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와 말순에게 하나와의 만남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만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말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음 주말은 어떠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다.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할 것도 많고, 만식은 벌써부터 손녀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저택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손녀를 만날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말수는 하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도윤도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말순 씨,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만식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말순이 부축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잡채를 참 좋아했거든요. 손녀도 비슷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그래요? 그럼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해주세요. 아이가 많이 먹어야 할 텐데. 만식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식욕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손녀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운이 났어요. 도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처음에 품었던 의심들이 부끄러웠거든요. 금요일 밤 만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평생 그리워했던 손녀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말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이어갈 손녀를 만난다는 것이 꿈 같았거든요. 말순 씨, 잠 안 오시죠? 네, 어떻게 잠이 와요? 내일이면 그 아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받아들일까요? 도윤 씨 말로는 착한 아이라고 하니까 잘 될 거예요. 토요일 오전 말순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만식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어때 보이니? 너무 늙어 보이나?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 특히 좋아 보이세요. 실제로 만식은 손녀를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드디어 하나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데리러 가서 함께 온 것이었는데 하나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삼촌, 정말 괜찮을까요? 갑작스러운데 할아버지께서 놀라시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오히려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릴 꽃이에요.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중요하죠.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자 말순이 나와서 하나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말순은 하나의 얼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딸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하나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도 말순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족의 만남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 정말 저를 찾고 계셨어요? 그럼 평생 찾았지. 내 어머니도 너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말순은 하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닮았구나. 정말 똑같아. 특히 이 눈이. 어머니 얘기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가 어릴 때 어떠셨는지, 할머니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래, 나중에 다 들려줄게.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거야. 일단 할아버지부터 만나자. 거실로 들어가니 만식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 놓았어요. 하나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시면 안 돼요. 제가 가까이 갈게요. 하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만식은 손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정말 내 손녀구나. 이렇게 예쁠 수가. 할아버지. 하나는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니까 정말 가족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드릴게요.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고맙다, 정말 고맙다. 꽃도 예쁘지만 내 마음이 더 예뻐. 하나는 꽃을 침대 옆 화병에 꽂아드렸습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했어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만식은 하나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착한 마음씨가 너무도 고마웠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서.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셔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니? 하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 생활이 길었는데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꼭 찾아서 인사드리라고,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말순이 하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할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정말요? 그럼 마지막 편지에도 할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썼거든. 만식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서. 할아버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요. 하나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에 진짜 의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들까지 정말 푸짐한 상차림이었어요.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지. 우리 손녀 먹이려고. 말순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너무 말랐어. 만식은 하나가 작은 그릇에만 밥을 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원래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많이 먹어야지. 실제로 만식은 하나가 온 후로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인지 몸 상태도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래, 오늘은 정말 맛있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난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해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시고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책임지겠다. 만식의 말에 하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가 고생하는 걸 어떻게 그냥 둬?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괜찮아요. 다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말에 만식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손녀가 혼자 고생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까지 네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랜만에 저택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만식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하나가 저택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만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말순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았어요. 하나는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할머니의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도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만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유언장을 꺼내 읽어보더니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잠깐 이리 와보겠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한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세요? 재산의 절반을 하나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절반이요? 도윤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이었거든요.
그래, 그 아이는 한 번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이건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말순 씨, 앉으세요. 당신도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만식은 말순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하나가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순이 도윤을 바라보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도윤의 마음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와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가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보다는 가족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내일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 옆에 앉아보렴. 네,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내가 와서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 하나는 진지한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쓸 건데 내 이름도 들어갈 거야. 네? 왜요? 할아버지 재산 일부를 내게 물려주려고 한다. 하나는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야, 이건 내가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거든. 하지만 삼촌은 어떻게 해요? 삼촌이 받아야 할 몫인데. 도윤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회사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고.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잖니.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이라는 게 좋았는데. 알아, 내 마음 안다. 그래서 더욱 내게 주고 싶은 거야. 만식은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한테 못해준 걸 내게라도 해주고 싶다.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하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이라면 따르겠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저택을 찾았습니다. 만식은 정식으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재산의 절반은 하나에게, 나머지는 도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해 주자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딘지 무거웠어요. 아버지, 그런데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아버지께서 숨겨진 손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족 일이니까. 하지만 만식의 예상과 달리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최만식 회장에게 숨겨진 손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도윤 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도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께 숨겨진 손녀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리고 그 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지분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사회에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했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회사에서 하나 얘기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화를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안 돼.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녀야. 아무도 너를 여기서 내보낼 수 없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만식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유 원장을 벽난로 앞으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도윤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이걸 태우려고 한다. 왜요? 내 죗값은 돈으로 못 갚는다는 걸 깨달았어. 만식은 유 원장을 벽난로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말순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말순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딸을, 그리고 하나를.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원장은 완전히 타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다짐이 생겨났어요.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손녀를 지켜주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유 원장을 태운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저택의 네 사람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지켜주었어요. 만식의 건강은 예전보다 많이 나빠졌지만 그의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하나는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하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내가 있으니까 매일이 좋단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만식은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 수 있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아버지는 계속 저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할 때가 오잖니. 하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기쁜 소식을 가져온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하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하나가 다니던 카페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하나를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급여도 많이 올려주신다고 하고요. 하나는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제가 뭘 잘했다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하나가 없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하나를 찾더래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뜻이죠. 만식은 그 소식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손녀야.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할아버지를 돌보고 싶어요. 안 돼, 내 일을 해야지. 할아버지는 말순 씨가 잘 돌봐주실 거야.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나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하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들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에는 저택에 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죠. 그럼 그렇게 하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여기 와서 할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는 거야. 도윤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로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매일 저녁에는 어김없이 저택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와, 눈이 와요. 하나는 창가로 달려가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하나야, 눈이 그렇게 좋으니? 네.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함께 본 게 눈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눈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만식은 하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이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할머니, 어머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날 밤 만식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고맙다. 뭐가 고마우세요? 내가 하나를 찾아줘서, 그리고 이 가족을 지켜줘서 말이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배운 게 많아요. 하나를 통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걱정했었지? 도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괜찮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하나가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죠. 만식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만식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명이 함께. 사진을? 네, 가족 사진이요. 나중에 보면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만식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만식과 말순이 가운데 앉고 양옆에 도윤과 하나가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네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인 어느 날 밤 만식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의 손을 잡고 말순과 도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얼굴로 영면에 들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몇 달 후, 남원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순이 만식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한 곳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점심시간 그 집 마당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하나, 그리고 말순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한 자리만은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계신 것 같아요. 하나가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겠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지. 도윤이 대답하며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하나야. 너무 말랐잖니. 말수는 하나에게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4명이 함께 찍었던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바람에 사진이 살랑 흔들렸지만 그 속의 미소들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가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3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국을 나누며 점심을 마쳤습니다. 비록 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는 만식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마지막에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